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한 건데요. 북핵과 대만 문제 그리고 무역 갈등 같은 민감한 현안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차례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뉴욕으로 갑니다. 자, 이영규 특파원, 회담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작년 초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정상은 5차례에 걸쳐 화상회담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직접 만나 회담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호텔에서 만난 두 정상은 나란히 회담장에 입장했고요. 경제, 외교 분야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회담에 돌입했습니다.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As the leaders of our two nations, we share responsibility, in my view, to show that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an manage our differences. History is the best textbook. So we should take history as a mirror and let it guide the future. 이번 회담은 두 정상 모두 외교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에서 성사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중간 선거 결과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했고요. 시진핑 주석 역시 지난달 공산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양자회담이지만 두 정상이 국내 정치적 부담을 덜어낸 만큼 포괄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북한 문제, 특히 핵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런 관측을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아직 회담이 안 끝나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네, 미중 관계는 올 들어 유독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논의할 현안도 많아졌습니다. 미국의 첨단 산업 보호 조치를 두고 이른바 디커플링, 각자 제 갈 길 가는 분위기가 심해졌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도발을 크게 늘린 북한도 현안으로 떠올랐죠. 미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왔고요. 북한 도발이 계속되면 동북아 지역 미군의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엄포까지 놨습니다. 핵실험은 막아야 서로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는 공감대는 있는 만큼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게 바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If we see an affirmation by the two leaders that they oppose the use or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this is important for preventing nuclear escalation both in Ukraine as well as on the Korean Peninsula. 오늘 별도의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정상 간 회동을 계기로 추가 회담에 물꼬를 트는데 합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가 과거 여의도 부지 매각 과정 등에서 법인세 납부를 누락했다면서 국세청이 500억 상당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질렀다. 언론 탄압은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C는 지난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달 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정기 세무조사입니다. 국세청은 MBC가 2019년 여의도 사옥 부지 매각 등의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 사용 과정에서도 세금이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11일 MBC에 46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매각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판단한 법인세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지면 총 511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금 통보는 오늘 특정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정치권으로도 파장이 번졌습니다. 여당은
MBC가 언론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 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MBC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을 넘나들며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는 이들은 언론인의 탈을 쓴 정치 낭인에 불과하며 언론 자유의 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언론 탄압은 정권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언론 자유의 주적은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 않는 윤석열 정부라며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화물차가 짐칸에 어린이들을 태운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이들은 화물차가 달리는 내내 안전장치도 없이 짐칸에서 차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정인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1톤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 적재함에 어린아이 2명과 개 1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차 적재함 모서리를 꼭 잡고 있습니다. 별다른 안전장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차량이 좌회전하자 여자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적재함 벽에 몸을 더 붙입니다. 덜컹거리는 도로를 지나고 한참을 달려가다 회전교차로를 돌자 아이들은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적재함을 더 세게 붙잡습니다. 트럭 뒤에 있던 차량의 탑승객이 깜짝 놀라 이 장면을 촬영하면서 따라붙었지만 길이 갈라지는 바람에 트럭을 계속 따라가 제지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인데 적발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처벌의 전부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급과속이나 아니면 커브길 이런 거를 만났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추락이나 이런 위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트럭에 대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아이들을 화물칸에 태우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영상과 취재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 중에는 이제 15살인 중학생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 한 명을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광주의 한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이 더 큰 조직의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조폭 집단 간의 시비는 4시간 전쯤 시작됐습니다. 한 술집에서 나이도 어린 게 시끄럽다며 서로 시비가 붙어 보복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새벽 5시쯤 양측 조직이 유원지에서 집결해 패싸움까지 벌이려다 직전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벽돌 등 연장을 챙겨 광주 시내를 활보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등에 집결하여 세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들 조직을 수사한 결과 15살 중학생부터 18살 고교생까지 미성년자 6명이 폭력 조직에 정식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폭들은 중고교 학생들에게 평소 비싼 옷과 술을 사주며 정식 조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불법 업소 운용 등을 통한 수익을 바탕으로 신규 조직원을 적극 영입하며 조직 규모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0여 명을 무더기로 붙잡았고 검찰도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미성년자 6명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의 폭력 조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지키던 테슬라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중국 토종 전기차들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테슬라의 중국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흰색 차량이 2차선 도로를 쏜살같이 질주하더니 아슬아슬하게 오토바이를 피해갑니다. 통제를 잃은 듯 멈추지 않는 차량은 지나가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마주오던 3륜차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2km 넘게 이어진 위험한 주행은 건물에 충돌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차량은 테슬라가 올해 제작한 모델 Y.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我就踩刹车，它板硬了，没效果，我就按了那个停止档、P档，在这个同时，车子它就自动加速。 이 사고로 자전거를 탔던 여고생 등 2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영상에는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일 난징에서도 테슬라의 모델 X 차량이 시속 150km로 달리다 도로 난간에 충돌했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就到这个位置，我刚刚转过来，车头还没转正，车子开始失控了。紧急反应就是踩刹车啊，踩刹车没有任何反应。 차량 안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며 테슬라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습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를 달리던 테슬라는 중국 토종 전기차들의 가파른 성장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전기차, 창안차와 지리차는 각각 3만 대와 2만 대 넘게 팔렸지만 테슬라의 판매량은 17,000대에 그쳤습니다. 테슬라가 일부 차종에 대해 할인 판매까지 나섰지만 재고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재고를 줄이기 위해 테슬라가 미국에 역수출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27%가 넘는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